여기는 독일의 한 병원. 이제 독일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애원하는 독일의 한 갑부 남성에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으로 가라는 말만 되뇌이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감동이 좋다의 모든 사연은 제보사연, 인터넷, 유튜브 내용 등을 각색하여 가명으로 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거주하는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 사업을 젊을 때부터 해오고 있죠. 젊을 때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도 않을 때라서 책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오로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돈 한 푼 못 벌면서도 수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가는 게 사업 초반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생겼지만 아직 저 없이도 회사가 잘 운영될지가 불안하다 보니 여전히 끝없이 일하는 생활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도 괜찮나 싶은 걱정이 갑자기 들더니 불길한 예감은 역시 나더군요. 언제부턴가 제 또래의 지인들이 하나둘 병원 신세를 지는 겁니다. 건강하던 친구들도요. 저도 건강한 체질이라 무서운 거 없이 일해왔는데 정말 나이에는 장사 없더군요. 조금씩 체력이 약해지는 걸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여전히 끼니를 대충 때우는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운동을 너무 안 챙기고 있었어요. 젊을 때만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너무 안 했나 싶을 때쯤 제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충분한 시간을 자는데도 피곤하고 낮에도 종종 졸립기도 했어요. 속도 더부룩하고 불편한 일이 자꾸 생겼죠. 그럴 땐 스트레스성인가 보다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일도 조금 쉬며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종종 구토 증상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몇 킬로그램이 빠져 있었죠. 가족들도 모두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위암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멍해져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집중하라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니까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며 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는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회사 일에 몰두해온 지난 날들, 말로만 듣던 위암이란 얘기를 듣고 나니 온통 다 부질없고 허망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아직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니까 어서 빨리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당분간 비상경 영체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위 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까지 시작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고 저는 힘든 생활을 버텨나갔습니다. 모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는 정말 고역입니다. 일단 수술 후 위가 정상적이지 않아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부작용까지 있다 보니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더군요. 자꾸 구역질이 났고 구토도 종종 했을 뿐더러 설사와 식욕감퇴로 인해 체력 회복도 매우 더디게 되었죠. 왜 그동안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았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도 저를 괴롭혔어요. 돌아가면 식단도 운동도 모두 다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기간 초반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회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들을수록 더 불안해져서 이후 한 달에 1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없으니 아무래도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워낙 일이 전부인 삶을 살다 보니 회사 일을 완전히 손 놓기도 어려웠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10개월 차쯤 되었을 때 의사도 이 정도면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했고 또 망가져가는 회사도 빨리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했기에 저는 치료를 끝냈습니다. 일상생활에 복귀한 뒤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제 삶을 관리했어요. 인스턴트나 정크푸드도 줄이고 또 끼니도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물론이고요. 왠지 전보다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뿌듯했죠. 회사 실적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미가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건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데 계속 경영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통증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통증 위치는 바로 위였어요. 이전과 유사한 불편감이었죠. 이번에는 통증을 느끼자마자 저는 아닐 거야 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슬프게도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암이 재발했다더군요. 저는 멍하거나 슬픈 걸 떠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고 그 뒤로는 식단과 운동 모두 다 관리하면서 지냈는데
대체 내가 뭘 더 해야 한단 말이야. 너무 괴롭고 화가 나는 나머지 저도 모르게 의사 앞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노화가 이유로 짐작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한번 큰 병을 겪고 나서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몸에 부담이 되는 항암 치료만 또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위암 분야에서 최고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제 사업이 한국과 거래할 일이 잘 없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북한과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1인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니요? 의학면에서도 독일이 최고라고 믿고 있던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제 증상이 안 좋다고 치료를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요.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서 위암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편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한방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요. 회사를 아예 접고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치료에 전념한다면 독일에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제 코끝이 찡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는 제 상황을 진심으로 고려해서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독일에 계속 거주한다면 회사 일을 놓지 못할 것이고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온전한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일 중독자는 한국에 가는 정도가 돼야만 아마 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의사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게는 자식보다 더 오래된 존재가 회사이기에 사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곳에 제 삶이 깃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매각이 되진 않겠지만 그동안 몇 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니 회사 가치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왕 이렇게 된 것 이제 매각 대금으로 가족들과 좋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종합병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다른 나라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진료와 예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섰을 땐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리번거려야만 했죠. 마치 최근 지어진 백화점이나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졌어서 잘못 들어온 것인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미리 찾아본 결과로도 위암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이더군요. 왜 그렇게 제 주치의가 한국을 권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병원들은 낡은 곳이 많은데 한국은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냉난방과 식사까지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지고 또 환자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를 응대하는 간호사와 의사는 친절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독일인인 저에게도 통역을 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거의 없이 병원 이용과 초진을 마칠 수가 있었죠. 아니 어떻게 독일어 통역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지? 한국은 의료에만 특화된 국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 서비스에서 베테랑 같은 완벽한 느낌을 받았죠. 이후 진단을 위한 검사도 정말 빠르게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 또한 가장 앞선 최신식 기계들이라는 설명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게다가 제 병과 관련된 다른 진료과 협진도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가 되어서 다른 전문의에게 진료도 볼 수 있다 보니 점차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사와 진료를 보면 이번엔 정말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졌어요. 또한 제 주치의가 말했던 한방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평생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의술이 종합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방치료는 제가 알고 있는 의학과는 다르게 당장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인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가치유를 더 북돋아주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단순 치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항암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부작용도 관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저는 침치료라는 걸 처음 보았는데 침이나 뜸 같은 치료도 위암세포 증식 억제나 위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 의학이 암세포를 잘라내는 방식이라면 한의학은 몸의 양기를 보충해주면서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약을 쓰는 방식이라더군요.
특히 면역세포 중 가장 강한 것은 T세포인데 이런 T세포의 숫자를 늘리고 힘을 키워주는 약도 제공되니 잘 먹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먹어온 약들은 모두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한의학에서 쓰는 약은 모두 식물과 같은 생약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체질과 증상에 잘 맞게 지어진 약은 항암 치료처럼 몸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각기 다른 의학을 발전시켜 온 것인지 그야말로 의료 수준에서는 세계 제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24시간 언제든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제게 맞춤화된 각종 치료를 종합적으로 받다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로 제 몸이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은 항암 치료 때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토도 설사도 식욕부진도 없이 조금 나쁜 컨디션 정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느새 점차 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라고 보내버린 저를 한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주어 낫게 해주는 상황이었으니 평생 독일에서 일만 하며 살던 제가 외국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상이나 한 적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병원 내의 마음 치유입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도 해주고 또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연주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더군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울할 새가 없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은 언제나 우울하기 쉽죠. 아프다 보니 예민하기도 하고 매일의 삶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런 멘탈 케어들도 치료를 받는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독일 지인들에게 한국의 병원 사진과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고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매일 같이 극찬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국민이에요. 부럽습니다.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